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자, 오늘은요 라디오 집현전 특집 1주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종 FM 스튜디오가 아니라 세종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3주년 기념 행사로 별도로 마련한 곳이거든요. 미디어 나눔 버스 안입니다. 지금 버스 안이 조금 생각보다 협소해요. 지금 야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1주년 기념 라디오 집현전 특집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유튜브로 생방송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음악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곡이 멀리 1978년까지 갑니다. 1978년에 MBC 대학가요제 수상곡 듣겠습니다.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눈알 찬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병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위로하며 다정했던 사랑한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지금도 보고 싶은 그때 그 사람 살며시 다가와서 언제라도 감싸주던 다정했던 사람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 다시는 생각해서도 안 되겠지 철없이 사랑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네, 노래 들었습니다. 심수봉 씨의 노래로 들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10월 26일 그 대통령 살해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걸로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75년도에도 청와대 초청을 받아가지고 노래를 했던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78년도에 이제 대학가요제 수상을 했고 그 역사의 현장 79년도 10월 26일 날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노래가 남다릅니다. 이 노래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손님을 모셨는데요. 지난번 저희 단골 출연하는 연광모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광모님은 이제 단골로 나오시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예, 사실은 저하고 절친인데 이렇게 맞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이렇게 서로 존대를 하는 것도 지금 어색합니다, 사실은. 맞아요. 예, 좋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 영화가 아주 상당히 뜨겁습니다. 서울의 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어제인가요, 아침인가요? 벌써 관객 그 수가 500만이 넘었더라고요. 500만 명이. 그러니까 1000만까지는 뭐 쉽게 가지 않을까. 오늘의 주제는 서울의 봄 영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영화 얘기도 좀 하고요. 저희들이 책도 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는 책은요 2권인데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아은 작가의 책과 그다음에 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는 정혜구 작가의 그런 책입니다. 책하고 영화보다도 우리들 얘기 위주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영화 책 이제 포커스 조금만 하고 그때 그 시절에 일반적으로 살고 있던 우리들의 이야기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연광모님? 영화 보셨죠? 예, 물론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관람 시간 내내 막 긴박하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하고 해서 몰입감을 가지고 좀 시청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그거를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예. 2시간 동안 계속 흘러가는데 사실은 뻔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맞죠. 그렇긴 그런데 하죠. 대다수 평이 뭐 편집도 잘 되고 몰입감이 있었다. 예. 그런 얘기가 보고 많아요? 나서는 머릿속이 이제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분명 이제 그 시대를 살았으면서도 예. 지금에 와 있으면서도 그 시대에 내가 알았어야 할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싶기도 했었어요. 아니 사실은 그때는 네. 몰랐죠. 저희가 이제 그렇죠. 대부분 언론도 통제되고 국민들 관심 밖의 일이었고 알려지지가 않았었잖아요. 예, 예.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 알게 되는 맞죠.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저도 영화를 봤는데 예. 그 영화 얘기하기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봤어요. 예. 지금 영화가 12월 12일 날 일어났었던 그 9시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12월 13일자 신문에 무슨 저 내용이 나왔나라고 찾아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9시간 새벽까지 막 총격전이 있었던 다음 날 신문에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전격 체포 뭐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타난 현상만 딱 한 줄이 실렸고 그 기사가 실렸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시대의 언론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되어 있는 언론 상황이었는지가. 예, 그러니까 예. 총격전만 나고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었죠. 서울에서 가까운 인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량이 막히고 탱크가 지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깜짝 놀랐잖아요. 여하튼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선과 악의 구도를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안에 이제 사람이 그 등장 인물 주인공으로 어느 쪽에 있었든지 섰다면 내가 과연 명확하게 그거를 내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까, 소신껏 정의로운 길을 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9년 그 12.16 우리가 예. 지금 얘기하는 그때부터 12.12까지 그 짧은 기간에 우리 잘 아는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예, 그 사건들 이후에 정권 침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그렇죠. 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는 그 당시 육군 본부 지휘부가 예. 좀 다른 판단을 했었더라면 음, 신군부와 타협을 하지 않았더라면 음, 서울의 봄이 도래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음. 라고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군부하고 사실 타협한 건 아니에요. 신군부한테
당한 거죠. 그렇죠. 예, 예, 당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캐릭터 중에 국방부 장관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노재현인가요? 국방부 장관 캐릭터가 너무 무능한 캐릭터로 나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실제로 영화죠. 가족들 데리고 도망도 갔었고.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악인으로 규정되는 그 전두광보다 전두광. 그 노재현 캐릭터에 더 몰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그 역사의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능한 그 지도자, 무능한 리더 때문에 이 역사가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겪곤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영화 뭐 보신 분도 많고 그 시절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는 건 아닌데 그 당시 우리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저희 오늘 이 우리 자리에 연광군님하고는 모신 것 뭐 예예 지금 뭐 동갑내기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서울의 봄 영화가 1979년 12월 12일이잖아요. 예. 그때 몇 살이셨어요? 어떻게 지내고 저는 계세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음, 어린 나이죠. 예, 예, 뉴스를 통해서 처음 접했고 그렇죠.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은 큰 충격이었죠. 음. 네, 그때 저한테 대통령은 박정희요. 음, 박정희는 대통령이다. 이런 등식이 어린 마음이지만 좀 있었거든요. 예, 그 박정희가 없으면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뭐 걱정을 하면서 예. 지내던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였으니까요. 예, 등교에서도 예, 예.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좀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원래 그 12.12 있기 전에 약 한 달 좀 안 됐죠. 출발이 이제 12.6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을 맞고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노래도 들었듯이 이제 심수봉 노래도 나왔었고 그때를 만든 영화가 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라고 예, 예. 2005년도 작품이거든요. 그때 막 그날 이후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이제 집권을 하는 그런 쿠데타 절차가 일어나는데 저도 그날을 좀 생생히 기억해요. 저도 이제 어머님 표정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다 하면서 저한테 얘기하던 어머님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리시고 그렇게 당황하는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어린 중3 정도니까 이제 뭐 어떤 자의식이라든지 정치적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나이잖아요. 알 수는 없었는데 야 이거 무슨 문제가 있긴 있구나. 그렇죠? 어린 마음이지만. 네. 예, 예. 근데 뭐 완전히 어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없고 지금처럼 뭐 SNS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통제된 상태에서 불안한 느낌이 막 확 들고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오직 하나만 보고 자랐는데 그 사람이 없어진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그 당시를 좀 생생히 좀 기억을 중학교 합니다. 때였네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12.12 9시간을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시간을 다루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정리를 좀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12.12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가 있었는데 그 영화죠. 영화인데 12월 12일 날 전두환하고 노태우 그 중심으로 된 그 군내 사조직이 있습니다. 하나회 세력이 누구를 잡아넣냐면 바로 직속상관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를 체포를 하게 되고 반대 세력이었던 정병주, 장태환, 그다음에 김진기 육군 헌병감 등을 체포한 그 사건을 우리가 일컬어서 예. 12.12 군사 그렇습니다. 쿠데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두환 측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영화상에 보듯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예, 다 알고 있지요. 그렇죠. 다 알고 있고 그 마지막 거기에 장면에도 그 최규하 대통령이 사인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 시간을 적잖아요. 왜 결제 사인 시간을? 실제 적었었나요? 시간을 적었었죠. 그랬겠죠. 예, 시간 그런 부분 중요한 부분이다. 역사적 팩트입니다. 사실에 의해서 팩트로. 예, 실제 적었는데 그래서 이제 훗날 사람들 평가하기를 천상 공무원이다. 예, 우리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보다 실제 팩트 사실을 더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상당히 우유부단하고 뭐 결단력 없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만 그렇게 해서 12.12 쿠데타를 하고
5.17 쿠데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이게 5.18은 많이 하는데 5.17은 잘 몰라요. 5.17은 12.12가 있었던 이제 해가 넘어가서 다음 달에 다음 해에 이제 80년 쿠데타인데 5월 그렇죠. 17일. 80년이죠. 79에서 그때 이제 이 전두환 일당이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다 사람들을 체포해 버리는 거죠. 숫자로는 2,699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뭐 국회의원 뭐 반대 세력 야당 여당 뭐 재야 인사 다 구금해 예, 버리죠. 맞아요. 그때 이제 전국적으로 충격을 얻은 거죠. 그 사건을 계기로 다음 날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다음 저희는 광주 사태라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 그렇게 그래서 좀 이제 배웠죠. 그렇죠. 계엄군을 보내고 학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 이제 80년대 우리들의 그때는 몇 살이셨어요? 80년 그 당시 80년 그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년이었어요. 1학년으로 이제 고등학교. 좀 머리도 크고 예, 그렇죠. 교복도 바꿔 입고 그랬죠. 그때 이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예. 이제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학생 또는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대학생들의 그렇죠. 이제 데모가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인가부터는 그때 이제 각 고등학교에서도 예. 학생들이 이제 데모가 많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수업 중에도 이제 담장 너머로 이제 타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이 데모 외침이 많이 들려왔고요. 맞아요. 당시 그때는 보면, 이제 네. 고등학생도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예. 보면은 그 당시 이제 대학생들은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은 학교, 사학 재단 비리 이런 것이 주로 포인트가 맞춰져 가지고 시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큰 그 이슈는 민주화 운동 여기에 대한 열망이 강했는데 사실 그 소시민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세분화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군부 독재 시절이니까 재단 비리가 많았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은 현상을 목도하는 바로 일에서 앞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이사장 물러나라 뭐 뭐 그런 거를 알았습니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도 예, 제가 1학년 때 형들이 2, 3학년 형들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막 뛰쳐나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지금처럼 이제 지금 같은 이제 교복이 아니라 저희 때는 검정에 이렇게 일제 시대 때 입었던 그 교복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까만 모자 쓰고 했던 거 가는데 저도 몰랐죠. 이 뭐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어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고1은 어리잖아요. 아직 중학교 때가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술렁술렁거렸던 그런 시절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영화 속에 이제 20대, 30대가 전체 예. 관람객 수의 한 6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예. 접하면서 예. 그때 그 시절에 지금의 젊은이들이 제 음. 그때 나이였는데 아, 벌써 어떻게 보면 한 세대죠. 한 세대 확 세대라는 흘렀죠. 게 예. 30 몇 년 전이니까 예. 한 세대가 지나서 지금의 우리 아들 세대들이 예. 여기에 또 열광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는 또 가슴 한 큐시 또 굴해지는 것도 있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죠? 저도 영화 예. 끝나고서 나와서 이제 저 와이프하고 같이 왔는데 같이 이제 저녁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같이 영화를 보고 나온 젊은 커플이 있더라고요. 같이 이제 예. 둘이서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우연치 않게 이제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남자가 하는 얘기가 이제 도대체 팩트가 어디고 아하. 영화적 허구가 어디까지인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 분개를 하는 거죠. 막 야 진짜 너무했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책 뭐 이런 데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영화가 나오면서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 파장이. 예.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예. 에밀레가 부른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인데요. 이게 대학가요제 노래거든요. 아세요? 압니다. 좋아하는 노래예요. 예. 이거 옛날 노래라 여기서 부를 수는 없죠. 이거 옛날 노래라 이게 저 잘 모르는데 이게 먼저 떠난 하구를 기리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거든요. 당시에 대학가요제 노래들이 많은 많아요. 의식을 예. 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먼저 떠난 하고들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그 대학가요제 수상곡입니다. 에밀랜데요. 남자 삼중창단일 겁니다. 아마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듣겠습니다. 천 넘어 빈들엔 울어지친 소리는 내 텅 빈 가슴을 채우니 어느 하늘 밑 부드러운 손길 있어 그 소리 조용히 달랠까.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가슴 속에 흐르는 눈물 가득한 곳으로 비바람 가슴으로 날리며 저 새가 나는 날 우린 모두 알리라. 그 소리 그 깊은 아픔을 모두 나아가 조용히 머리 숙여 그 소리 그 아픔 맞으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그대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창밖에 슬픔을 따다가 내 꿈 깊은 곳에 심어두리라. 그대 가슴 속 아픔을 따다가 내 꿈 깊은 곳에 심어두리라. 난 날아가는 한 마리 새가 되리. 그대 가슴 속 한 마리 작은 새 되리라. 자, 노래 들었습니다. 당시 대학가요제에서 불렀던 노래인데요. 예. 노래가 좀 착 가라앉으면서도 중후한 맛이 있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안에 그렇죠. 의미하는 바가 느껴지는 그런. 자,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실시간 댓글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봤어야 되는데 지금 봤어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노래 선곡이 좋다. 뭐 목소리도 좋고 단골손님 반가워요. 뭐 이렇게 쓰신 분.
분도 있고 서울에 보면 요즘 핫하죠. 중고생들도 많이 보더라고요라고 댓글 달으시는 분도 있고요. 야,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커피 쿠폰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제가 임의적으로 고르기보다 우리 저 PD님 같이 하고 있으니까 PD님한테 그 중책을 넘기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예. 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됐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자의식이 좀 싹틀 때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 때고 나이가 이제 먹었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그때로 이제 저 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일반적인 대학 생활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 저는 이제 12.12 쿠데타 이후에 그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예, 마이크를 이렇게 예, 예, 저는 대학생이었죠. 그렇죠.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과 선배의 권유로 이제 독서 토론회 모임에 가입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제 사회 문제에 이렇게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예, 사회 문제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예, 그때 이제 오픈 서클이 아닌 이제 언더 서클. 이제 그 당시 지하 서클이라고 좀 그렇죠. 불렀죠. 그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거 하면 그냥 잡혀갑니다. 지금도 잡혀가. 지금은 이제 민주화 그래서 시대를 지금도 이렇게 지나서- 잡아가면 어쩔 수 그러니까 없죠. 우리 세대가 가진 공포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이 얘기를 꺼내야 될까 말까 고민하면서도 꺼내는 게 그 예. 시대를 보낸 저희 세대입니다. DNA에 그게 저 숨어 있어서 참 슬퍼요. 예, 맞아요. 슬퍼요. 네, 슬픕니다. 그때 이제 그 독서 토론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만들 수가 없었고 토론회 이름도 없고 비밀스럽게 활동하던 운동. 마이크를요. 이렇게 좀 잘 안 들어가니까. 예. 그 당시 이제 당시 선배 중 한 분은 그 광주 민주 항쟁을 왜곡 보도한 그 방송국에 그 각성을 촉구하면서 방송국에 화염병을 투척을 하고 외치다가 잡혀서 구속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직속 선배요? 예예. 아, 그렇죠. 저이 같이 토론 모임을 하던 선배인데 예.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해서 그날이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예. 85년 6월 13일이에요. 6월 13일. 예. 그런 또 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던 시절의 시점이 있었습니다. 예. 마이크를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저처럼 이 정도만 해 주세요. 잘 안 들어가니까. 예,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 경험 있으시죠? 예,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무슨 생각을 그때 했냐면요. 이제 대다수 많은 그 친구들이 민주화 운동하고 시위에 가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예. 그 이제 정부 입장에 동조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런 상관없이 내가 할 길을 가겠다 해서 뭐 공부만 한다든가. 그랬죠. 네, 그래 학생 운동하고 전혀 동떨어져서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아니라고 그때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 아빠 그때 뭐 했어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시위에도 가담을 하고 뭐 그랬었죠. 한 번은요. 그 동대문 쪽에서 스크럼을 짜고 나오는데 예, 참 갑자기 인간적이네요. 예. 그 스크럼 시위대를 경찰이 덮치는 거예요. 덮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다시 막 시위대가 막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가 건물 같은 데를 막 치고 들어갔거든요. 제가 딱 도망을 갔는데 앞을싸 뒷문이 없는 거죠. 이제 뒷문이 없어서 갇혔어요. 그 상가 건물에. 근데 저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명 정도가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 앞에 경찰이 한 명이 딱 들어와서 문을 딱 막아쓰더라고요. 아 이제 잡혔구나. 아 이제 경찰서 끌려가게 돼지가 맞았다. 이제 그 생각을 그렇죠. 이제 하고서 벌벌 떨었죠. 근데 이제 그 경찰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가는 문 없으니까 한 명씩 동시에 말고 한 명씩 문 밖으로 도망가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숨어 있는데 근데 저걸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잡아가려고 하는 건지.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타닥 하고 튀어서 도망가니까 연달아서 이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망을 나왔는데 그 경찰은 그냥 보내준 거죠. 예. 근데
지나가다가 뭐를 봤냐면 운동화하고 슬리퍼, 샌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힐 뭐 이런 거. 이게 그런 게 좀 연상이 되네요. 예, 그 저 학생들이 도망가다가 벗겨진 그 하이힐하고 한쪽도 있고 둘 쪽도 있고 그렇잖아요. 신발이 다 벗겨진 거예요. 갑자기 도망갔으니까 맞습니다. 그거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렇게 무덤처럼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쌓아놓은 장면이 기억이 나요. 아직도. 맞아요. 야, 그래서 저 운동화 동산을 이뤘던 그런 기억이 좀 저 머릿속에는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참 그러네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다른 얘기 있습니까? 저도 그 시절 그때 그 시점의 얘기를 말씀드리면 87년 그때 6월 10일 예. 그 당시 우리 이게 좀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노태우가 민정당의 제 13대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됩니다. 예. 바로 그 날이에요. 음. 같은 날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데모가 막 일어나고. 맞죠. 예. 그때 이제 그 주 이슈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규탄 그리고 호헌 철폐 뭐 이런 내용들이 주 이슈였죠. 맞아요. 이 시기에는 그 기존에 대학생뿐만 아니라 예. 노동자 그리고 일반 회사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전국에서 호응하면서 전 국민이 다 일어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이걸 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시대의 저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려고 예,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시절 이제 좀 그런데 예. 저 또한 이제 여느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가두시를 했었고 예. 그런 일상의 어느 날인데 저녁에 이제 학생들하고 예. 식당에서 함께 저녁 먹고 술을 먹고 예. 밤에 이제 나와서 거리를 이렇게 이제 어깨동무하면서 데모가를 불렀어요. 밤에 4명이서. 예. 그냥 술 먹으면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었으니까. 우리가 그때 일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예. 그때 다 그랬어요. 저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는데 그러다 어느 순간인가 예. 그 사복 경찰단으로 이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가 그때는 맞아요. 저 정복도 안 입고 예, 예. 어떤 애들이 탁 나타나면 네. 아 경찰 같다. 예, 그렇죠? 저희는 그때 알았죠. 그때 대학생들이 알았던 게 뭐 제시도 안 해요. 신분증 제시도 안 하고. 신발을 구두를 신지 않고 음. 운동화를 신었어요. 맞아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예, 뭐 좀 이상해요. 이제 운동화 복장이. 이렇게 운동화들을 전부 예. 신었던 그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잡아갔던 기억이 나요. 예, 예, 예. 예, 그때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그래서 잡혀가지고 뭐 경찰서나 이제 파출소가 아닌 그 주변에 그 다리 건너가지고 조그만 천변이 있었어요. 예. 밤에 그 천변으로 끌려갔는데 그 천변에 이제 그 천변부 밑에 자갈밭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갈밭에 그때 이제 우리 4명이 무릎을 꿇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손은 이제 뒤로 아, 열중시어 열중시하고.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무릎 꿇린 자세에서 열중시어하고 눈을 감았던 기억이 나요. 눈 감아 시켜가지고 눈을 감고서 그때 이제 발로 차이면서 와.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때 이제 맞은 이유는 그거예요. 계속 너희들 시끄럽게 밤에 데모가 불렀다고. 그래서 이 이야기인데 저는 예. 이 이야기를 저희 예. 가족들한테도 아직까지 꺼내본 아, 적이 그랬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있었던 얘기를 야, 제가 이게 꺼내봅니다. 웃기면 슬프네요. 이제 웃프다 그러는데 우프다가 그 표현인가? 요즘 젊은 친구들이 표현하는 우프다는 음, 표현이 그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네요. 야. 그렇습니다. 저한테 우픈 사연입니다. 아, 그랬군요. 그 저는 저 88년도쯤 됐나요? 언제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4.19 기념탑을 한번 갔었어요. 4.19 기념탑을 가서 그때 뭐 기념회인가 뭐 때문에 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갔는데 한쪽 그 탑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등산복 차림으로 아저씨들이. 아저씨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한 20명, 한 10명 뭐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됐는데 중간에 누가 이렇게 연설을 하고 나머지는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건가라고 같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중간에 김영삼 대통령이 서 있고 아저씨들이 이렇게 보니까 TV에서 보던 정치인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산악회였던 거예요. 예, 예. 저는 잘 모르고 김영삼이 막 쌍욕을 하면서 이제 전 정권을 막 비판을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인데 대단하셨죠. 예, 정치들 모르고 관심이 없었던 그런 때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니까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예, 그게 민주산악회였었고 그게 이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좀 느낌도 있어요. 그렇군요. 뭐 도서관에 체류탄이
뭐 터전 얘기도 있었다. 아, 예, 제가 이제 음. 이 당시에는 그 매일같이 그 학교나 시내에서 이제 데모 이제 가투라고 하죠. 예. 예, 그런 활동이 많았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들은 체류탄을 그때 많이 쏴댈 때였죠. 그렇죠. 참 많이 맞고 그 냄새를 맡지 않고 등교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하는데 뭐 거리가 막 체류탄 냄새가. 예. 학교 정문을 들어갈 때 그 체류탄 냄새 전날 그 정문 앞에서 이렇게 서로 대치해 가지고 체류탄과 이것들이 서로 돌리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흔적이 그렇죠.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그걸 맡으면서 맞아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학교를 이렇게 등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때죠. 그때 이제 그날도 이제 학교 정문에서 시위를 하다가 저희도 그때는 있었는데 학생들이 경찰에 이제 밀려서 예. 학생회관이나 이제 도서관 등 이런 데는 예. 이제 우리가 도망을 갔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법 경찰들이 예. 도서관 안까지 뛰어 들어왔습니다. 원래 도서관까지는 잘 안 오는데. 학교 안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그럼요. 예. 아시겠죠? 그 당시에 이제 경찰들이 교내에 이렇게 들어와 있었죠. 어떤 사복을 입고 뭐 성역 같은 존재로서 이제 자리를 하고 있었고 함부로 들어와도 몰래 들어오고 맞죠. 그다음에 존재감을 잘 드러내지 않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런 시절인데 그때 도서관 안까지 들어왔는데 예. 사건이 거기서 발생합니다. 예. 도서관에 들어와서 도서관 내에 저희가 쫓겨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체류탄이죠. 죄송합니다. 체류탄을 터뜨렸어요. 아, 도서관 안에. 예. 그래서 도서관이 와. 아수라장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하던 애들하고 예. 그때 이제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이제 학생 운동이나 데모를 하던 우리 학우들도 있었지만 예. 도서관에서 공부를 또 열심히 하던 학우들도 아, 있었거든요. 당연하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였는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아수라장이 됐고 그런 식인데 그때 이제 시내에서 가두투쟁을 벌이던 이제 우리 학교 학생 2명이 예. 체류탄에 실명 위기까지 갔어요. 아.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예, 예. 그때 자칫하면 제2회 이한열 열사 음. 그런 사태를 맞이할 뻔했죠. 맞아요. 그날이 예. 87년 6월 23일입니다. 6월 23일. 예, 이한열 열사는 같은 해 6월 9일 날 체류탄을 맞고 이제 사망하셨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맞아요. 있네요. 체류탄 때문에 그 도서관에 생지옥인데 그러면. 예. 그때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뭐 그때쯤. 저도 이제 이렇게 시위대에 동참을 하면서 가다가 후퇴하는 장면에서 날아온 체류탄에 등을 직격탄으로 맞은 적이 있어요. 등에 빡 맞았는데 그게 수류탄이 터져서 아픈 게 아니라 맞아서 누가 때리는 것처럼 맞아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게 큰일 났네요. 등에 맞으면서 터졌으면 많이 부상을 입었었겠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술자리에서 뭐 하고 그러면 요즘엔 꼰대 취급 받았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저도 이 얘기를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 근데 저희 이제- 가족이나 또는 아들들한테도 얘기를 못했던 얘기고 또 사실 하려도 이 친구들이 네, 맞아요. 얼마나 이렇게 공감을 할까 예.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영화 서울의 봄 예. 요걸 계기로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네요. 영화 덕분에 예, 덕분입니다. 예. 저도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스쳐 지나가는 그런 단상이 있는데 그때 한 87년도일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4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워낙 그 데모가 심하고 저는 이제 하숙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예. 근데 이제 학교도 안 한다고 학교도 일찍 문을 닫지. 그때 그랬잖아요. 휴교령 내리고 막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하숙비를 내고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하숙방을 비우면 돈을 안 냈어요. 지금의 이제 전세, 월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참 그런 거는 정이 있었으니까 내가 하숙 2달 동안 집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숙비를 안 받아요. 요즘 좀 다른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일찍 저희 고향 시골에 내려가 있었는데 시골이 면이거든요. 읍이거든요. 작은 소도시인데 거기에 그날 이제 6월 29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읍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소위 찌라시 있잖아요. 예. 전단지 이런 예, 게 옛날에 6월 29일 선언했다고 그래서 그 시내에 어마어마하게 뿌려졌던 기억을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와, 이게
뭔가 좀 결실을 맺었다 하는 게 이제 6.29 선언이었어. 그렇게 그 6.29 받아들였어요. 선언. 예. 노태우. 근데 결국 이제 우리는 속이고 선언이라고 불렀죠. 또 속인다. 그래서 이제 그 노태우가 저 국민 투표로 가겠다라고 이제 했던 게 직선. 핵심인데, 네. 그렇죠. 직선으로 하겠다. 절폐하고 이제 직선. 그랬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그랬죠. 예. 또 무슨 뭐 얘기가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서울의 봄 예. 영화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잠깐 서울의 봄으로 들어갔다가 제 얘기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의 봄 영화를 보면 그 육군 사관학교 예. 장교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그게 보면 하나의 출신 음, 정권 탈취 세력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음, 반대편에서 활동하던 그렇죠. 비하나회죠. 그런 하나회가 장교가 예.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전사령관을 끝까지 지키며 전사한 예. 영화상의 오진우 소령 예. 그런 같은 분도 계시는데 예. 뭐 배우 정혜인 씨인가요? 그렇죠. 정혜인, 김호랑 대역으로 나오는. 예예. 그 그렇죠. 실존 인물이 이제 김호랑 소령이신데 그렇죠. 예. 그분 이분은 육사 25기예요. 김호랑 소령님이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군복무 시에 육사 출신 상관을 모셨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서 짧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을 할 때 그때 연대장으로부터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롬멜 보병 전술이라는 책입니다. 그때 이제 계급장을 직접 달아주시고 예. 그분이 읽으셨던 책의 내용을 소감을 종이에 이제 타자로 이렇게 쳐서 주시고 사인으로 해서 주셨던 책을 주셨어요. 예. 당시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음, 부대를 지휘 통솔하는 모습에서 음, 참 군인의 모습 같은 것을 좀 예. 느꼈어요. 예. 예, 그분이 육사 27기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예. 아니 얼마나 오래? 예, 그 책인가요? 이게 바로 카메라가 저쪽에 있죠. 예, 네, 저쪽. 보여드릴까요? 이게 롬멜 롬멜 보병 전술이라는 전술. 책입니다. 이게 34년 전에 받은 책이에요. 선물로. 아직도 간직하고 예예. 계시구나. 이거 제가 잠깐 예. 이게 보여드리면 책이 그렇죠. 누런데 이 앞에 보면 서명까지. 예. 축 진급 1989년 12월 30일 연대장 대령 한광문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제가 책을 받았고 아까 저도 몰랐어. 저도 잊고 지냈었는데 예.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책 속에 이게 있더라고요. 뭐죠? 혹시 이게 뭔지 타이핑 친 것 아십니까? 같은데. 예. 타자기로 보이시나요? 타이핑 쳤는데요. 예예. 이분이 뭡니까? 그 당시 이 책을 읽고서 이게 이제 하급 지휘관들에게 감상문을 써서 이렇게 타자로 쳐서 주신 그래요? 거예요. 지금은 그래요? 이제 인터넷으로 치지만 옛날에 이렇게 타자로 직접 쳤어요. 그렇죠. 이 타자로 친 게 34년 전의 것을 제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인까지 해주신 거. 그러시네요. 와. 참 의미가 있고 의미 있죠.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장교들을 영화에서 많이 욕하고 있지만 이런 군인과 저런 군인들이 그렇죠. 있었다. 이런 장교들이 거기에서도 있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그 김호랑 중령 같은 경우 소령에서 지금 그분 같은 경우에는 군인의 표상으로 이제 예. 떠받들고 있죠. 예. 지금 소개해 주시는 분도 같이 직접 오셨던 분인데 예, 모셨던 참 분. 군인의 어떤 표상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현역 지금 생존해 계신가요?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2년 전에 이렇게 운명을 거의 하신 이제 걸로 돌아가셨고. 제가 소식을 그러시구나.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야, 참 이게 그 당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예. 저도 이제 우리 갇힌 군 생활을 했으니까 예. 저도 전방사단 근무할 때인데 저는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 사단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사단 청소가 시작이 됐어요. 왜 청소를 하나 그랬더니 VIP가 뜬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은 거죠. VIP가 도대체 누군데 이거 대령까지 나와서 막 빗자루질을 하나. 예, 깜짝 놀랐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다 이렇게 영외에 더 자고 들어와라 그런 소식을 받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 오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냥 한쪽
저 한쪽으로 보이지 않는 데로 숨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뭐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애당초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책 중에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민초들의 삶을 얘기했지만 결국 전두환은 평생 90살이 넘도록 장수하면서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갔단 말이죠. 우리 사회는 왜 전두환을 단죄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이 작가의 이제 의문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인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영화를 보며 분개를 하는 것도 그 역사의 단죄에 실패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그 내막을 깔고 있잖아요. 그 정아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두환이라는 악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제 구역을 지키면서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 누구도 희생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치인이 역할을 하지 않았다. 안일, 그렇죠. 악을 처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고 검사가 추적해서 법정에 넘겼다면 판사가 바른 판결을 내렸다면 제대로 된 단죄를 받았을 텐데 아쉽다 하는 거죠. 현상은 어땠냐? 김영삼, 김대중 정치인 모두들은요. 전두환 처벌에 따라서 정치적 손익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죠. 구속을 한 다음에 또 풀어주잖아요. 잘 살게. 그러면 인기가 오르고 자기는 정치적 이득을 얻고 전두환은 활개를 치고 이랬던 거죠. 국회는 행정부 수반, 대통령의 이용 의지에 따라서 법을 안 만들었고요. 검사, 성공한 구태타는 처벌할 수 없다. 이상한 논리를 세웠었고요. 한국 사회 결정권을 쥔 그 누구도 의지를 갖고 전두환을 단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아은 씨의 주장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일정한 어떤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고 떠넘기는 순간 이런 전두환 같은 사람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특집으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생방송이고. 네. 오늘 우리는 과거의 그 사실들을 이야기했지만 예.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볼 때는 오늘이 과거의 그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예. 오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마무리 멘트를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역사 반복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좋은 영화 한 편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런저런 그 수다를 떨어보니까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회상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특히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우리 연강모 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예, 같이 해주신 그 스텝 우리 엔지니어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PD님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 미디어 나눔 버스거든요. 저는 이런 데서 방송을 처음 해보는데 그것도 색다르네요. 처음에는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좋았습니다. 저희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편전도 특집으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편전 특집 라디오 집편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럽다 이 말하는가 흐르는 강물을 꿈이라 이 말하는가 되살아오는 세월을 가슴에 맺힌 한들이 일어나 하늘을 보내 빛나는 그늘 속에 순결한 눈물 흐르네 가네
서러운 넋들이